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독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차에 걸쳐서 관심 종목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을 의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이고요. 자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연말 한 차례의 인상 시사. 미 연준 FOMC라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가 기준이 돼서 세계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은행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그 금리가 상승해 왔고 물가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켜 왔는데 물가를 잡고 나서도 계속 금리를 인상시키고 하락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로 나타나면서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0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의 동결인데 한국과 2포인트 금리 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본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나 주식 시장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리를 또다시 한 차례 인상을 한다는 말은 그 자본을 더 흡수하겠다. 지금 이 정도 자본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제는 더 악화가 되겠죠. 물론 미국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악화가 됩니다. 그만큼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자본도 미국으로 더 유출이 될 테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유튜브에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정보,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로 인한 영향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맞고 어떤 분은 틀리기 때문에 한 분의 의견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위쪽 차트는 나스닥이고요. 아래쪽 차트는 S&P 500입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금리 인상을 악재로 판단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전 저점, 여기 전 저점 보이시죠? 이 전 저점과 이 121선이 지지라인이 될 수 있지만 몇 번 지지하다가 뚫고 내려가는 수도 있고요. 지지하다가 다시 이 폭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박스권 행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증시를 보시면 우리 증시는 지금 4월달부터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 보시면 241선 2575포인트 여기에서 이렇게 갭 하락을 하면서 목요일 장이 마감되는데요. 이 의미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 타당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전고점 그리고 이 전고점을 깨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야 뚫으려고 시도를 할 텐데 호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꼭 한번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할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제가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제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 흐름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59종목인데요. 59종목 중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날 기준으로 해서 매도한 날짜와 매도한 금액 그리고 수익률 이렇게 그리고 매도한 기간까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먼저 한신기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제가 8월 28일 날 말씀드렸고 8월 29일 날 바로 8.24%가 상승하면서 매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 히림 보시면 제가 9월 1일 날 말씀드렸는데 9월 6일 날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SK 역시 9월 1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22.82% 상승하면서 바로 수익 실현됐고요. 대화제약 한번 볼까요? 대화제약 보시면 대화제약을 9월 4일 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바로 상승하면서 26.71%가 상승을 했네요. 제가 이 종가 1790원 종가 때 매수를 했다면 16.7%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나우아이비 볼까요? 나우아이비 보시면 제가 그때 나우아이비는 고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우아이비는 9월 5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6일날 바로 13.28%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에 있더라도 수익 실현할 기회는 줍니다. 그렇지만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항상 저가에서 매수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 이렇게 또 매수 신호가 떴네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렇게 저가에 있었고
9월 1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1일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으면 보세요. 6,070원 종가가 6,070원.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좋은 종목입니다. 이때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두 번째 계좌가 매수가 됐었고요. 그죠? 두 번째 계좌 매수됐고 오늘 어제 9월 21일 날 두 번째 계좌, 첫 번째 계좌까지 매수가 다 수익 실현이 됐겠네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5.2% 딱 5.2%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분할 매수를 했다면 15%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겠죠. 다음은 59개 종목에서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못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거야. 수익 실현하면 좋지만 항상 수익 실현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 실현 못하고 내가 매수를 한 시점에서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뭐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끝없이 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자, DA 테크놀로지도 역시 8월 28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하락을 하죠. 그때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위치상으로는 지금 하단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8월 28일이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자, 이때 종가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4,745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4,745원 4,745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까지 매수가 됐고, 지금 네 번째 계좌 매수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안 좋다면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더 하락해서 이렇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월 28일 봉이 제가 매수를 했던 기준봉이 되고요. 이 기준봉의 전 저점, 이 부분이죠. 이 전 저점을 기준해서 이 전 저점과 제가 매수를 했던 이 기준봉과 이 전 저점, 이 사이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구간을 지금 뚫고 내려갔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살짝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뚫고 내려간 이후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앞에 이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지지라인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월봉 보시면 월봉 바닥이 2,850원이고 이 앞에 이 부분에 여기 바닥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바닥 부분이 뚫리고 내려가면 더욱 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기존에 8월 28일 날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되게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됐는데, 어떤 걸 볼까요? 여기 고용을 한번 볼까요? 네, 고용 보시면 고용도 마찬가지. 이렇게 매수 시간 신호가 떠서 9월 11일 날 매수를 했는데 하락을 했으면 이때 기준으로 13,400원. 네, 두 번째 계좌 매수가 근처까지 왔네요. 이렇게 이때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매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 전 저점 보이시죠? 이 전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간 상태니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 이 고영이라는 종목은 월봉상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지라인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뚫린다면 여기까지, 또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은, 이탈하고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매수를 할 때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요. 이런 고용이라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종목이 고가 대비해서 60% 하락을 한 상태고, 앞에 이렇게 앞에 바닥이 지지라인이 좀 보이고 재무 상태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나중에 상승을 할 때 이건 같이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고요. 매수를 했었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세력이 매수를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뉴스 매매를 하던가요? 저는 뉴스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테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뉴스 매매와 테마 매매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59종목 중에 41종목,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단기간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 실현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렇게 거래량 급증 화면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 그리고 당일 거래 상위 화면,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화면, 이런 화면에서 충분히 찾아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어떤 테마가 상승할 것인지, 어떤 테마가 하락할 것인지 막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과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대로만 종목을 찾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상에서 고점 대비해서 70% 이하 하락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급증률이 9월 21일 날 미스터 블루가 2만% 급증을 했죠. 급증률이 2만%가 증가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당연히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런 종목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바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바닥의 지지라인이 단단한지 확인을 하고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고 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적어도 10%보다 더 위쪽에 저항 라인이 있어야겠죠. 저항 라인이 멀리 있어야겠죠. 그래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잖아요. 그것만 확인을 하셔도 이렇게 종목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뉴스를 보고 또 테마를 쫓아다니면서 또는 전문가들한테 추천주 좀 달라고 전문가들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초보자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종목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네.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21선 위에 있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21선 위에 있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21선 위에 있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그죠? 21선 위에 있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그 위치가 아래쪽에 있을 때 말이죠. 위쪽에 있을 때 21선 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반반입니다.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꼭 유념하시고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21선 위에 있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이런 거래량 급증 화면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하면 네,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화면에서 3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은 다 테마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